요거는 금융시장이지만 요거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이 된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RWA 섹터는 한두 개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행들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시범 거래 준비. 우리 리플 홀더분들은 뭐 스위프트 지겹게 들었죠? 리플 막 음모론 방송해가지고 막 스위프트망에 리플이 쓰인다. 스위프트 대신 미국 정부가 리플을 개발하고 있다. 전형적인 그 리플 음모론 그 방송들 많잖아. 또 재밌기도 해. 자, 일단 스위프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략했을 때 미국이 바로 했던 제재 뭐였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 오케이, 너네 알겠어. 핵무기를 던졌네. 금융 핵무기를 던졌어.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이때는 국가 대 국가가 싸워. 그러면 야 당장 전차 대기시켜. 야, 핵폭탄 준비시켜. 항공모함 띄워.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이제 좀 성숙해졌어. 산업화가 이뤄지고 이제 우리 19세기, 20세기 들어서서는 전쟁? 야만인도 아니고 뭘로 조져볼까? 핵무기를 던집니다. 근데 무슨 핵무기? 금융 핵무기라고 합니다. 스위프트망을 딱 차단을 시켜버리죠. 스위프트망이 뭐냐면은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있죠.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있는데 은행 간 그 은행끼리의 송금망을 우리 스위프트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전송하는 송금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있는 철강 회사가 철강 기업이 철강을 팔았어. 다른 국가 뭐 기업과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그래. 이제 은행으로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망을 써서 돈을 받는다? 스위프트. 전 세계에 한 12,000개 조금 안 된다고 해요. 11,500개?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그냥 금융망.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가 누구야? 헝가리나 막 이런 그 어떤 국가였지? 유럽에 있는 국가와 막 원유 거래도 하고 막 열흘 이상 걸렸던 게 거의 막 하루 이틀 만에 2, 3일 정도만 줄여주는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송금망이죠. 스위프트망. 스위프트망이 생겼는데 만약에 미국과 반하는 국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이렇게 전범 국가야. 그러면 스위프트망을 딱 차단시켜버리네.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켜버려.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일단 러시아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싶어. 우리 수입할게요. 지금 당장 내가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돼. 근데 지불을 할 수가 없네. 그 원자재를 달러로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불해야 돼? 그럼 공장은 문을 닫게 되죠. 자, 반대로 수출하는 공장이야. 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대금을 받을 수가 없어. 수출만 하고 돈을 받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해외에서 일본이 금리가 저렴하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좀 땡겨볼까? 일본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네. 반대로 해당 다른 글로벌 국가는 기업들이나 국가 해당 그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 러시아 기업들과 러시아 정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위프트망에 속해 있는 이런 자금들이 다 동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막 브릭스 해가지고 중국, 뭐 러시아, 뭐 또 사우디, 또 인도 막 해가지고 지네들이 뭐 송금망 만들고 뭐 디지털 위안화 쓴다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스위프트망 요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예전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켰죠. 그래서 이란이 원유를 팔아야 되는데 스위프트망을 못 쓰니까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그 원유 수출 대금을 금으로 받았습니다. 티르키예죠 지금은. 그때는 터키였는데 터키가 이란한테 원유를 수입했어. 근데 리라워를 지불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스위프트망이 딱 막혀버렸네. 그래서 티르키예가 어떻게 해요? 원유 수출 대금을 금으로 사서 금으로 줍니다. 금으로 주게 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공장이? 돌아갈 수 없겠죠. 근데 이 스위프트망 여기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암호화폐 시범 거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은행들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들 얘네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채권 있죠. 전 세계 뭐 영국 채권, 미국 채권, 뭐 또 누구 채권, 뭐 한국 채권, 일본 채권,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찍어낸 채권이 있는데 채권 거래가 용이하지가 않아. 손쉽게 살 수가 없고 서로 거래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근데 이런 채권들을 어떻게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JP모건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재무부도 그렇고 은행들을 통해서 디지털 채권 발행해가지고 서로 계속 테스트를 해봤었던 겁니다. 스위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지금 이제 CBDC 얘기가 없으니까 기사는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따지면 각 국가가 찍어내는 CBDC를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서로 송금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만들 거예요. 미국이. 그거 테스트 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스테이블 코인 진짜 사용도가 중요할 거다. 스테이블 코인 CBDC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최종 목표는 스위프트방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 달러 서로 송금하고 너네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자금 동결. 금융 핵무기를 그냥 터트릴 수 있게끔. 지네들이 송금만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스위프트 얘네들이. 얘네들이 블록체인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리플이 스위프트 대신 하겠다, 뭐 미국에 뭐 송금만 하겠다, 안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방송들에서 리플을 좋게 얘기하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믿고 투자를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그거 아니어도 리플은 좋은 장점이 많은 코인인데,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모론에 속냐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막 노발대발해. 리플 얘기했다고. 나도 리플 홀더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서로 이동한다. USDC나 뭐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요게 추후에는 뭐까지 또 이동될 가능성이 높냐면 채권이 서로 오고 간다. 송금이 된다. 그러면 해당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자산들, 실물 자산들, RWA 시장이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CFTC가 연말에 승인이 나면 RWA 시장이랑 금융시장이 연동이 더 원활해지고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스위프트망에서 요게 시범 거래가 되고 활성화가 돼. 그러면 RWA가 어떻게 되는 걸까? 요거는 금융시장이지만 요거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아까 CFTC 기사와 요 스위프트 네트워크 요 기사가 맥락이 좀 비슷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RWA 섹터는 한두 개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코인이슈님, 이번에 RWA 코인을 5년, 10년, 15년, 20년 갖고 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비추로 봅니다. 올해 갖고 갈 거면은 비추로 봐요. 왜? RWA라도 이번에는 무조건 졸업한다. 정리하고. 왜? 새로운 RWA 코인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떠받들어준 RWA 코인들이 있죠? 요번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는 무조건 가는데 그 다음 사이클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충분히 좋은 기업들, 정부, 뭐 대기업 얘네들이 할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근데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요거는 1세대 코인입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코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코인이에요. 체인링크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체인링크 갖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 좀 오래 갖고 갈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없어요. 안 갖고 있는데 언제든지 좀 갖고 가고 싶기는 해. 떨어지면. 체인링크는 저 좋게 봅니다. 오래 가져가도 괜찮아 보여요.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 체인링크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게 봐요. 왜냐면 지금 체인링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오라클이라고 실제 우리 실물 자산 시장에서 자산 시장이 아니어도 이제 실제 우리 실물 시장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넣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를 얘기를 하는데 뭐 AI가 날씨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날씨 변수가 어떻고 뭐 실제로 AI나 이런 블록체인에서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 정보들을 넣어주는 게 체인링크 오라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재단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랑 접목이 되어 있냐면 RWA 섹터랑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 코인 가격이 이번 상승장 때 올라간다고는 보장을 못 드려요. 왜? 오래된 코인이니까. 1세대 코인이니까. 근데 일 하나만큼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코인은 뭐냐? 라고 물어봤으면 좀 체인링크는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 한 4년 뒤, 5년 뒤 보면 알겠지. 체인링크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서 저는 체인링크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 오라클도 그렇고 RWA 시장에 접목이 되어 있는 거. 그렇다고 지금 막 체인링크를 사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번 장에서는. 차라리 돈 갖고 있으면은 우리 방송에 말씀드렸던 뭐 솔라나 생태계나 뭐 베이스 생태계나 이런 것들 전 죽을 것 같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위프트망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준비한다는 거는 미국도 블록체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거를 확실하게 준비 중이다. 어떻게 지금 야망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미 다 보여주고 있잖아. 달러를 어떻게 앞으로 웹3 생태계에서 달러를 기축통화 자리에 유지시킬 건지 이미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잖아.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뭐 투자가 도박이고 뭐 블록체인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뒤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블록체인 실생활에도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WA 섹터는 한 가지씩은 하나씩은 쭉 갖고 가자. 올해 괜찮아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디지털 달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돌입했을 거라고 봐요. 내피셜이에요. 제 내피셜. 막 그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벌써 개발했는데 미국이 느리다.
CBDC 뭐 기축통화는 디지털 위안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국이 늦을까? 디지털 달러가 지금 개발되고 마무리 막바지 작업이어도 발표할 수가 없어. 왜?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와서 디지털 달러 만들면 안 된다. CBDC 개발하지 마라. 굳이 개발할 필요 없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트럼프가 CBDC를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도 알아. CBDC는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걸. CBDC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연준이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폐 발권력을 연준이 또다시 가져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또 지금과 같이 커넥션이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연준과 해리스, 재무부, 민주당. 얼마나 꼴보기 싫어. 자기 대통령 당선되기 싫어가지고 50bp 내려. 그걸 보기 싫다는 겁니다. 미국은 정부가 두 개잖아. 연준과 미국 정부. 화폐 발권력이 있잖아. 그거 만약에 연준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CBDC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준까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가 지금 공표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아마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끝났을 거로 봅니다. 얘네들이 안 했을까? 스위프트가 지금 암호화폐 10원 거래를 준비 중인 마당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